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저희들이 궁리하다가 요즘에 조금 엄마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루밍이에요. 그루밍이 무엇인지 어머니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런 그루밍에 대한 이야기, 또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잘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또 이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같이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그루밍을 이용한 성범죄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린 연령일수록 게임의 상황이나 이런 온라인 가상 상황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루밍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그루밍 성범죄라는 얘기가 단어를 모르면 이게 뭐야? 그루밍이 뭐예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죠. 그루밍이라는 거는 그 그루밍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뭐 이걸 사전적인 정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뭐 원하는 것들을 사주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알고 있고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범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많이 유포되는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이 용어가 사실 누구도 정의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가 알고 있는 단어처럼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이제 그 룸카페처럼 저는 이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주요한 매개체는 우리 휴대폰이나 컴퓨터, PC죠, 그렇죠. 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신청하는 이제 금쪽이에 나오는 그 아이도 이런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이 되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만나는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초등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종종 발견돼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범죄에 노출됐을까 보면 결국 휴대폰이거든요. 그렇죠. 뭐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게임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성인일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가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아이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여자야. 내가 언니인데 네가 이런 맞아요. 고민을 하고 있지? 라고 접근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자 언니인 줄 알고 엄마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그렇죠. 초등학생들 모여라 뭐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이제 카톡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그런 걸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학교 친구들과 또 그 이외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자부심 때문인지. 국제적인 심리는 그 친구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접근해오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경동대에서 일어났던 성범죄 사건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경동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의해서 한 여중생이 무려 59대 1이라는 성폭행을 당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주된 그 사건의 원인으로 그루밍에 의한 심리적 지배, 이것이 그 아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 그루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들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매일 분주하게 학교 끝나고 학원을 이동해야 되고 이런 일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과들 안에서 부모하고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거나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어떤 깊이 있는 만남이나 이런 것들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인스턴트 같이 이런 아까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가볍게 채팅하고 이런 것도 그냥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의 소통의 창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간이 될 수가 예전에는 있거든요. 동네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맞아요. 이렇게 사회를 형성했던 것들이 그 사회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온라인 안으로 들어온 들어가면서 거죠. 그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릴수록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게 되면서 이게 결국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뭐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루밍을 통해서 범죄 행위에 노출되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성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하고 접근해서 몸 사진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을 통해서 또 위협을 해서 너 이거 유포할 거야? 라고 해서 결국 이제 성범죄로 이어졌던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내가 남성인데 여성인 것처럼 여성인데 남성인 것처럼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쉽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 휴대폰을 주실 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그 사용할 때 유의점들을 알려주시고 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안 줄 수 없죠. 저도 이제 워킹맘인데 이제 주변에 워킹맘들은 휴대폰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계속 누가 밀착해서 같이 동행하지 않는 한 아이들이 케어가 필요하고 잘 있는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쥐어주는데 위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문제예요. 아이들에게 잘못 접근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한테 숨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엄마로서 이렇게 경험을 비추어 보면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너무 또 강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 반동으로 좀 튕겨져 나가고 숨어서 음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인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저희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금기시하면서 뭔가 차단을 하는 것도 좀 현명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현실에 대한 판단,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배운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떤 절제가 없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러워하고 식구들이 다 같이 앉아 있는데도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가정마다 그런 스마트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노출을 조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신고를 포기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늘어난다. 이유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범죄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꺼려지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할 때 혹은 범죄자를 잡아서 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보호자인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수사 규칙을 없애버리자. 라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참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허용해 주시는 자유가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에 대한 고민과 이런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저는 여러 군데서 묻어나더라고요. 만약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부모의 조력 없이 국선 변호인도 붙거든요. 근데 이런 제3자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부모는 오히려 제2, 제3의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엄마들한테는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질문을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 상태로 대화가 점점 단절되어 가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엄마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그 전에 더 많은 이 성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신뢰를 쌓아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고 조금 부끄러운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만약에 어떤 성범죄에 우리 자녀가 노출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아들이든 딸이든 너가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네가 빌미를 줬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정말 이런 사이버 범죄나 이런 것들은요, 아이들이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모들의 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정말 부모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그 등을 보고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 그만큼 우리 아이들과 어떤 그 관계를 쌓아가고 또 신뢰를 쌓아가고 또 그 안에서 부모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이 성교육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방송을 찍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엄마로서 그리고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같은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서 이런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또 좋은 사회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